셀프 조인과 계층형 지름이다. 이 부분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SQLD 시험에서 거의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나오는 개념이 셀프 조인 계층,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셀프 조인의 개념보다도 계층형 쿼리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계층형 쿼리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얘기 먼저 드리고요. 자, 셀프 조인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조인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서로 다른, 예를 들면 두 개의 테이블을 어느 하나에 조인 온 해가지고, 온 어떤 칼럼 이퀄 어떤 칼럼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정해서 보통은 조인 온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상의 테이블들을 조인해서 데이터를 취합해서 하나의 테이블에서 바라볼 때 보통 조인을 하게 되는데 셀프 조인은 그냥 하나의 테이블이에요. 하나의 테이블에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조인하는 거야. 자체적으로. 그게 셀프 조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테이블을 조인하는 거죠. 동일한 테이블을 조인하는 겁니다. 지저분하니까 한번 지워볼게요. 자, 다시 지우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셀프 조인은 동일한 테이블을 두 번 이상 참조하여 다른 별칭을 사용해서 수행된다. 이때 동일한 테이블이지만 별칭을 다르게 해서 마치 조인해서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 것처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행 간의 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셀프 조인을 할 때는 동일한 하나의 테이블을 마치 서로 다른 두 개의 테이블인 것처럼 테이블의 별칭을 달리하여 쿼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셀프 조인을 예시할 때 되게 이제 요거를 예를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신의 매니저 찾기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예를 들었을 때 블레이크를 예를 들었을 때 아이디 7698을 가지고 있는 블레이크 사원의 매니저는 7839를 가진 아이디가 7839인 사람인데 아이디가 7839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그래서 매니저 아이디가 이 EMP 아이디가 7839인 사람을 찾는 겁니다. EMP 아이디가 7839인지 여기는 안 나왔지만 누가 있냐면 아이디가 7839면 7839인 사람은 바로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매니저 이 블레이크의 가장 상위 직속 상관은 7839라는 EMP 아이디를 가진 킹이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요거 하나를 가지고 셀프 조인을 하면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테이블이지만 E1, E2라는 별칭을 각각 다르게 사용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하는 방식으로 셀프 조인해서 예를 들어서 자신의 테이블에서 매니저의 4번 칼럼과 일치하는 직원 4번을 조인하면 사원의 매니저, 즉 직장 상사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처럼 두 가지가 나와요. E1, EMP라고 하는 테이블이 하나 나오죠. 그리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 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EMP 테이블이에요. 근데 알리아스를 써서 두 개의 테이블인 것처럼 구분하는 거죠. 똑같은 EMP 테이블이지만 이때 하나는 E1, 하나는 E2라고 하는 별칭을 써서 같은 테이블을 마치 두 개의 테이블인 것처럼 해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MGR 넘버는 EMP 넘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인해서 쿼리를 셀프 조인해서 쿼리를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이 사람의 예를 들면 알렌 같은 경우로 보면 알렌의 매니저 아이디는 7566이고 7566에 그걸 가진 사람은 매니저는 스카시 되는 거고 제임스 같은 경우 볼까요? 제임스 같은 경우는 7698의 아이디를 가진 사람은 7698 여기 있네요. 아이디 블레이크. 그래서 이 사람의 매니저는 블레이크야 라는 거고 이렇게 셀프 조인해서 찾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셀프 조인 개념 끝났으면 계층형 지리도 셀프 조인 개념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라키 구조를 찾는 겁니다. 여기서처럼 CEO가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어디서 제일 많이 보냐면 이런 하이라키 구조의 형태는
보통 이걸 하이라키 구조, 그죠? 하이라키 구조라고 부르는데 계층형 구조인데 요게 일반적으로 조직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조직도를 만들 때. 이런 트리 구조, 이런 계층 구조를 만들 때 조직도에서 굉장히 이 계층형 쿼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에서의 계층형 쿼리를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오라클에서 이 계층형 쿼리 구문은 문법이 이렇습니다. start with에서 계층 구조가 시작함을 먼저 알리고요. 어떤 조건으로 계층 구조를 만들 거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nnect by prior라고 합니다. prior.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정의해서 계층 구조를 연결하는 조건. 그래서 connect by prior라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order siblings by라고 해서 형제 노드를 정렬하는 기준. 이렇게 이게 세트입니다. 세트. 하나의 일정한 양식이에요. 요 양식으로 계층형 쿼리를 질의한다. 그래서 요게 어떤 거를 쓰는지, 계층형 쿼리를 어떻게 칼럼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이거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험 되게 잘 나와요.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반응은, 그래, 개념적으로는 뭔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위드 첫 번째 조건절에서는 테이블이 계층 구조가 시작되는 조건을 먼저 내세웁니다. 여기 스타트 위드 여기 나오죠? MGR is null.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MGR이 널일 때부터 스타트를 하겠다, 시작을 하겠다라는 시작점을 설정하는 거예요. 일종의 스타트 위드에서 MGR이 is null 그러면 MGR이 널인 루트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설명이고요. MGR 컬럼은 상사의 EMP 넘 MGR이 널인 루트에서 계층 구조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시작점을 먼저 선언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nnected by prior EMP NO equal MGL. 이거는 뭐냐면 EMP NO가 MGL인 직원들을 계층 구조로 조회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계층 구조로 조회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MGR 같은 경우는 상위 노드죠. 상위 노드가 되고 부모 칼럼이 되는 겁니다. EMP NO 같은 경우는 하위 노드가 되고 자식 칼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MGR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EMP NO가 뭔지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라이어는 항상 자식 노드 앞에 붙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프라이어는 자식 노드 앞에 붙여줍니다. 자식 노드 앞에 붙는 겁니다. 프라이어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자식 노드가 EMP NO고 MGR은 상위 노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항상 프라이어는 자식 노드 앞에 붙여준다는 거, 이거 굉장히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라이어는 자식 노드 앞에 항상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쿼리를 실행시키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쿼리를 실행시키면 다음에 표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 start with MGR is null. MGR이 null인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MGR 값이 시작 지점이 어디냐면 null인 것부터. 여기서부터 그러면 스타트 하면 되는구나. 여기가 스타트 지점이야. 스타트 포인트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오더바이 이제 레벨이라고 계산을 하게 되고요. 오토바이 레벨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레벨은 앞에 로우놈처럼 일종의 슈도 칼럼이고요. 계층형 쿼리에서 노드의 깊이를 나타내는 그냥 정해져 있는 디폴트 칼럼이에요. 원래 테이블에는 없지만 이거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폴트로 이미 정해져 있는 컬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는 여기 레벨 1 이게 첫 번째 레벨이구나. 그럼 순서상으로 가장 위에 있는 얘가 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레벨 1이에요. L1. 여기는 두 번째 단계는 레벨 2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존스의 MGR은 7839예요. 7839에 prior EMP NO 있고 MGL. 자식 노드가 EMP 넘버예요. 자식 노드가 EMP NO고 MGR은 부모 노드예요. 얘가 부모 노드로 봤을 때, 즉 7839 부모 노드로 봤을 때 얘 밑에 있는 애
자식 노드는 뭐가 오냐면 바로 EMP 넘버 78, 아이고. 자, MGR. 얘는 MGR이고, MGR이 7839고, 자식 노드로 오는 거는 EMP 넘버가 7839이네요. EMP NO가 7839이네는 여기 킹이죠, 킹. 킹, 이렇게 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오는 애, MGR이 부모 노드라고 했으니까, 프라이 안 붙은 애가 부모 노드니까, 여기까지는 3인데, 여기까지는 3인데, 여기서부터 또 4번으로 바뀌죠. MGR이 7698에서 이제 바뀌어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매니저는 다 7698이야. 아니, 7698은 아니겠다. 여기서 얘는 78399, 얘는 7566이고, 7698이고, 7698, 778이고, 번호가 다 다르잖아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매니저는 다 다르지만, 요 레벨, 뎁스 레벨이 여기는 레벨 1이고, 그 다음에 뎁스 레벨이 레벨 2고, 그죠? 레벨 2는 이거죠. 7839. 그리고 그 밑으로 또 내려가는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레벨이 그래서 레벨상으로 보면 첫 번째 매니저, 두 번째 매니저 얘네들을 관리하는 건 세 번째 매니저 레벨이구나. 이렇게 그 뎁스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레벨이라고 하는 칼럼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본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오른쪽에서 한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계층형 줄이는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렇게 나갔을 때 여기 이제 레벨이라고 하는 칼럼에 요 1, 2, 3, 4 몇 레벨인지가 나오는 거고, 셀렉트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데이터고, 이 레벨은 슈도 칼럼이라고 그랬어요. 스타트 위드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이 출력물을 어디서부터 뿌릴 거냐인데, 킹이 너린 값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 프라이어 EMP NO equal MGR, 프라이어 자식 노드에 붙는다. EMP NO를 자식 노드로 볼 거고, 상위 노드가 MGR이다. 얘가 상위 노드가 되는 거죠. MGR이 상위 노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킹이 너린다는 건, MGR이 너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상위 계급이 없다는 얘기야. 상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회사의 대표밖에 없어요. CEO, 대표. 네. 그래서 대부분 MGR이 너리면 가장 상위에 있는 관리자 레벨입니다. 대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레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쵸? 이 레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리고 매니저가 7839예요. 7839인 사람은 킹이에요. 그러면 킹이 여기 있고, 킹이 여기 있고, 두 번째 레벨의 관리자는 바로 누구냐면, 킹 두 번째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스캇, 그리고 블레이크, 클락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세 사람이 킹을 매니저로 두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 S는 스캇이죠. 스캇의 번호는 7566이요. 그럼 7566을 매니저 넘버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 7566 있죠. 그리고 쭉 보니까 7566이 또 한 명이 있네요. 두 명 있네요. 또 없죠? 나머지 사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스캇이 두 명이나 있네요. 자, 여기에 있는 포드 두 사람이에요. 그럼 이 스캇 밑에는 동명이인인 스캇이 있고 포드가 있고 이렇게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얘를 관리자로 둔 사람. 또 블레이크란 뭘까요? 7839를 직장 상사로 둔 사람이 누가 있을까? 7839 여기는 없네요. 7839가 없네요. 7839 없고 7839 그 다음에 7839고 7839가 여기에는 번호가 없네. 7839가 없네요. 네. 그러면 요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얘 밑에 딸린 부하 직원들은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7839니까. 여기엔 딸린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요 밑에 또 계층별로 또 나가고, 그래서 얘는 레벨 1이고, L1이고, 스캇 블레이크 클락은 L2. 그 다음에 이게 포드 스캇, 얘는 L3.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는 애. 아담스 같은 애는 7788인 걸 갖고 있는 애, 7788 스캇이네요. 여기 밑에 아담스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런 하이라키 구조를 의미를 합니다. 자, 시험에 되게 잘 나온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sys connected by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와요. sys connected by. 자,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구문입니다. 시험에 거의 매회 출제된다고 보셔야 돼요. 굉장히 잘 나오고요. sys connected by pass 해가지고 그 밑에 이걸 하게 되면 계층 구조 내에서 각 노드의 경로를 문자열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럼명을 경로로 표시하고 구분자 슬래시로 문자를 사용했다는 의미. 근데 여기서는 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나는 구분자를 요거 말고 요 슬래시 말고 다른 거를 쓸 거야. 아니 슬래시 말고 다른 거를 쓸 거야. 그래서 다른 거 써도 돼요. 다른 거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 그렇다면 작은 따옴표 안에 나는 이 구분자로 뭐 샵을 쓸 거야. 라든지 슬래시 2개를 쓸 거야.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connected by pass가 여기에 구분자로 이렇게 박혀집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거 볼게요. sys connected by pass라고 하는 구분의 예거든요. 얘를 컨트롤 엔터 쳐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얘는 구분자로 ename 계층형 지리를 이렇게 구분자로 표시할 거야. 그래서 앞부분에 얘는 슬래시하고 킹만 나왔죠. 그러면 자기 이름이 나왔죠. 자기 이름이 나왔고 이게 가장 상위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슬래시 킹 슬래시 스컷. 그러면 킹 밑에 스캇이고 킹 밑에 블레이크고 킹 밑에 클락이라는 얘기고. 근데 여기에 이제 하이에 스캇 밑에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스캇 그 다음에 포드 있죠. 그리고 킹 스캇 다음에 또 스캇이 또 있고요. 아까 2개 나온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얘가 디렉토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 문자 구분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샵 2번, 3번 할까요? 샵 3번으로 표시할 거야. 그리고 컨트롤 엔터 치면 이렇게 나가요. 샵 3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를 2번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 두 개 나오겠죠. 이거는 그냥 문자열이기 때문에 뭐라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구분자를 문자열로 표시를 해준다. 이게 그 얘기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계층형 질이 여기 했을 때 order siblings by라고 하는 구분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 쓰냐면 얘는 언제 쓰냐면 order siblings by는 이럴 때 씁니다. order by 절에서 씁니다. order by 절에서 사용을 합니다. order by 절에서 order siblings by order by일 때 요 가운데다가 siblings를 들어가는 거죠. order siblings by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자,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요. 형제 노드를 ename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해서 계층 구조로 조회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조회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나갑니다. 자, 여기서 EMP 엠버 레벨을 여기에 적게 돼 있고요. 마지막에 레벨은 그래서 여기 표시가 되고 from EMP 테이블에서 start with mgr equal null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connected by prior EMP 그러면 EMP NO를 하위 노드로 하고 상위 노드가 mgr이에요. 그래서 mgr이 상위 노드라서 먼저 나온 거고 즉 매니저 구조로 상위 매니저를 밑에다 놓고 그 밑에 매니저 직장 부하들로 이렇게 만들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되겠죠. 또 있으면 얘는 L1, 얘는 요 레벨은 L2, 이 레벨은 L3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order siblings by 해버리면 형제 노드들은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야? 형제 노드들의 순서는 어떻게 정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쵸? 이 형제 노드들이 얘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딸린 형제 노드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순서들을 어떻게 정할 거야? 라는 거에 관한. 그래서 결국은 order by 구문이에요. order by 구문인데 계층형 쿼리 있을 때에 동등한 레벨에 있는 그런 칼럼들의 기준을 어떤 순서로 할 것이냐라는 거를 하나만 더 써주는 거죠. 여기까지만 그냥 오더바이잖아요. 오더바이에다가 요거 하나만 그냥 더 써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낯설어서 이런 표현들이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그냥 오더바이다. 대신에 오더바이에서 계층형의 동레벨일 때 형제 노드의 순서를 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여기 한번 볼게요. 오더 바이하고 오더 시블링스 바이, 오더 바이 사이에다가 시블링스는 써주면 돼요. 그러면 동 레벨일 때, 예를 들면 여기 동 레벨이 뭐가 있냐면 레벨 3를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3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레벨일 적에 순서 오토바이를 이네임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네임. 그죠? 이네임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임을 이렇게 있을 때 요 순서는 ASC니까 오름차 순, 그리고 문자 순서니까 ABC 순이겠죠? 알렌이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거야. W 워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이 순서를 정하는 게 오더 시블링스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connected by is leaf라고 하는 구문이 있어요. 자, connected by is leaf. 이거는 뭘로 is leaf 이거는 뭘로 쓰냐면 그냥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is leaf 이거 나뭇잎이야? 자, 이런 문제거든요. 즉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connected by is leaf 이 하위 리프라고 하는 거는 잎사귀거든요. 잎사귀 노드. 잎사귀 노드란 무슨 얘기냐면 자식 노드, 하위 노드를 의미해요. 리프 노드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래서 잎사귀 노드라는 거는 큰 줄기에서 큰 나무 줄기에서 있으면 이 가지가 있고요. 가지 옆에 딸린 잎사귀들이 있죠. 그쵸? 그러면 요게 루트 노드, 그죠? 메인 노드가 됐고 여기 가지 노드, 여기가 리프 노드예요. 잎사귀 노드예요. 그래서 얘가 잎사귀 노드야? 라는 거죠. 자식 노드가 있어? 더 이상 자식 노드가 있어? 없어? 이게 잎사귀야? 결국 이게 끝이야? 라는 거죠. 이게 끝이야?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문을 쓸 때 셀렉트절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셀렉트절에다가 connect by isleaf 이렇게 써줘요. 한 줄 써줘요. 이 s 있으면 그냥 별칭이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행위 밑에 자식 노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식 노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isleaf 자식 노드가 있어 라는 의미예요. 자식 노드가 있어. 그러면 보통 우리가 0일 때는 0일 때 true죠. 그리고 보통 1일 때 false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언어에서 다 공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규칙인데 일종의. 그러면 isleaf 해가지고 이 칼럼에 0 값이 온다는 얘기는 0이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식 노드가 있으면 0이 와요. 얘는 킹이니까 당연히 자식 노드가 하위에 자식 노드가 있죠. 근데 간혹 가다가 아담스 얘처럼 얘 상위는 7788이에요. 7788 스컷이 얘 직장 상사고 아담스가 나오는데 isleaf에 1이 나왔어. 그러면 isleaf가 false란 얘기거든요. 즉 자식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1이 등장합니다. 1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림으로 하위 노드 나오고 여기에 있는 isleaf 해가지고 값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얘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1이 나오고 얘 같은 경우 두 번째 있는 얘를 물어보면 자식 노드가 있잖아요. 그럼 얘의 isleaf 값은 0이 되겠고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다음 쿼리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sleaf에 0이 박히느냐 1이 0이 박힌다는 얘기는 하위 노드가 있다는 얘기고 얘는 하위 노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1은 가장 말단으로 있는 애들이란 얘기죠. isleaf에 1이 나온 애들은 그렇습니다. isleaf에 1이 나오면 가장 말단 사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밑에 자신이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들은 제가 설명이 되게 자세한데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쭉 적어놓은 거에 불과하니까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부분, 요거는 유심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건 뭐냐면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에 관한 설명을 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은 시험에서 굉장히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먼저 부모 칼럼이 뭐고 자식 컬럼이 뭔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럼 부모 칼럼이라는 자신의 상사라고 보면 돼요. 그럼 부모 칼럼이 지정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프라이어의 위치를 확인해야 된다. 자식 칼럼 앞에 프라이어가 있으면 순방향. 이게 순방향, 역방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 칼럼 앞에 프라이어가 있으면 순방향이고, 만약에 부모 칼럼인데 앞에 프라이어가 붙었어. 부모 칼럼인데 프라이어가 붙었으면 역방향 전개가 돼요. 간혹 근데 순서를 이렇게 바꿔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퀄이기 때문에 이퀄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은 순서가 서로 바뀌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막 바꿔놓고 문제에서 일부러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근데 어쨌든 기준을 찾는 거는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부모 칼럼이고 어느 게 자식 칼럼인지를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어가 부모 칼럼에 붙어 있는지 자식 칼럼에 붙어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프라이어가 그래서 자식 칼럼에 붙어 있으면 일반적인 형태예요. 요게 순방향 전개. 프라이어가 자식 칼럼에 붙어 있는 게 일반적인 순방향 전개. 이렇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는 전개인 거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 바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프라이어가 자식 칼럼이 아니라 얘처럼 프라이어 부모 칼럼 해가지고 부모 칼럼에 붙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거꾸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역방향을 전개를 한다는 거야. 요 두 개 차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도 굉장히 요거를 헷갈리게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 6절까지 끝났네요. 피벗절과 언피벗절입니다. 피벗절은 이거는 데이터가 보통 이렇게 돼 있는 걸 모니터를 회전시켜서 이렇게 세로용 모니터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보통 앞부분에 select from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똑같이 일반적인 피벗할 원본 테이블과 칼럼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pivot이라는 단어를 명령을 중간에 씁니다. pivot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쓰게 되냐면 집계할 함수, 그리고 집계할 칼럼, 그 다음에 폼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피벗할 칼럼들의 값, 이런 칼럼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줘 라는 의미예요. for in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알리아스를 쓰고요. 그러면 피벗이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집계 함수를 쓰고 for 한 다음에 in 하고 이 가운데다가는 이제 여기는 피벗할 칼럼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포문에다가는 피벗이 완료된 형태의 칼럼을 집어넣고, 즉 포문에서는 미리 칼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포문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갈 칼럼들의 값, 이거는 바로 in 해가지고 나오는 in 해가지고 나오는 여기 나오는 값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예를 들어봐야 좀 아실 것 같아요. 이거 예를 안 들면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for in, 그리고 for 한 다음에 신규 칼럼이 뭔지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in 여기 안에 들어갈 값은 뭐야? 라고 순서대로 이걸 적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 피벗절의 예시를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각 부서 업무별로 업무 직책에 따른 짝별 어떤 인원수를 구하고 싶다. 그럼 집계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테이블, EMP 테이블에 있는 EMP 테이블에서 요 세 가지 칼럼의 값만 추출한 다음에 얘를 피벗절에다가 넣을 건데, 우리가 만든 피벗절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이렇게 생긴 피벗절에다가 값을 넣을 건데, for 짭, 그러면 for 짭이면 여기에 for 짭 이렇게 되면 잡이라고 하는 칼럼을 새로 만든다는 얘기죠. 잡이라고 하는 칼럼을 만들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잡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야 라는 거죠.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냐면 클락이라는 짭을 집어넣을 거고, 세일즈맨, 매니저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잡이라고 하는 칼럼에다가 잡이라고 하는 큰 어떤 말하자면 여기 담는 그릇이 되겠죠. 잡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뭘 담을 거냐면 바로 클락, 세일즈맨, 매니저, 애널리스트, 프레지던트 이러한 칼럼의 값들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칼럼의
있는 값들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칼럼에 있는 값들 중에서 집계하는 값은 뭐야? 라고 봤을 때 count EMPN이에요. 즉, 이 클락, 세일즈맨, 매니저, 애널리스트,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EMP 아이디를 카운트하는 거야. 여기 클락에는 몇 명이 들어가 있지? 뎁트 그룹 10에는 한 명이 들어가 있네? 그럼 세일즈맨에는 뎁트 그룹 뎁트노가 10번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몇 명 들어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개수를 여기다 세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이미 굉장히 많이 봐온 형태예요. 어떤 형태에서 봤냐면 리포트라든지 우리가 엑셀 문서를 다룰 때, 보고서를 만들 때 이런 집계들을 포함해가지고 그 행으로 테이블로 돼 있던 것들을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집계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엑셀에서도 피벗 시켜가지고 이렇게 많이 집계를 하잖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SQL에서도 엑셀에서처럼 이런 집계를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먼저 피벗이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집계할 함수를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for 어디다 어떤 그릇에 담을 거야. 그다음에 in 여기 안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야 라는 것들을 이렇게 명시해 주면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오른쪽에 요거 한번 볼게요. 피벗해서 피벗할 예시 요거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온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 안에다가 클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어 놓고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결국 얘네들의 숫자는 앞에서 나온 집계 함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죠. 자, 21대 20 안에는 클락이 2명 있고 매니저 1명 있고 애널리스트 2명 있고 프레지던트가 1명 있다. 프레지던트가 1명 아무도 없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각 뎁트노별로 부서별로 이 구성원들이 몇 명씩 분포되어 있는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피벗절입니다. 그죠?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되게 말로 하니까 되게 거창하긴 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쭉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언피벗은 반대로예요. 반대로. 언피벗은 반대 개념인데 칼럼 데이터를 행 데이터로 변환한다. 칼럼을 행으로 바꿔주는 거죠. 칼럼을. 기존에 있던 피벗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칼럼을 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언피벗. 여기 있던 칼럼들을 이렇게 칼럼 형태로 바꿔주는 게 바로 그 언피벗입니다. 그래서 언피벗 할 때는 먼저 피벗할 원본 테이블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언피벗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언피벗할 칼럼을 적어주고 또 폼은 피벗할 칼럼 in 어떤 거에다가 뭘 어떻게 담을 거야 라는 것들 정해주고 얘는 알리아스로 피벗의 별칭을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언피벗의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거를 구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게 소스죠. 소스 테이블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소스 테이블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에 구문은 create table emp pivot as 그러면 이 테이블 이름으로 생성을 하는데 어떤 걸 할 거야? 바로 as 여기 뒤에 나오는 셀렉팅한 거를 그대로 그냥 테이블로 쓸 거야 라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보통 줄여서 업계에선 CTAS라고 부르는 CTAS, CTAS. 그래서 create table as select 여기 select까지 붙여가지고 약자로 select, create table as select. 그래서 CTAS 구문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기에 select 한 거를 그냥 바로 한 방에다 테이블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자주 쓰이는 CTAS 구문입니다. create table as select. 자, 어쨌건 잠깐 살짝 빗나간 설명이었고요. 갑자기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테이블의 원본 테이블로 사용하는 거는 from절에서 이렇게 서브 쿼리로 from절에서 앞서서 우리가 서브 쿼리를 배웠으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가겠죠. 서브 쿼리로 정의를 하고
다음에 여기에 피벗 이렇게 해서 피벗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한 걸 정합니다. 그래서 피벗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언피벗. 자, 언피벗이 나와야 되는데 그다음에 얘를 이제 얘는 피벗하는 거예요. 얘는 피벗하는 거고 얘는 언피벗이고. 자, 언피벗하기. 얘를 볼게요. 얘를. 자, 언피벗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 먼저 이 피벗 테이블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언피벗의 예를 살펴보려고 여기서는 먼저 피벗을 썼어요. 근데 바로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앞에 건 실행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언피벗하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거를 언피벗을 할 거야. 요렇게 언피벗을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for문과 in 이렇게 나온 거죠. depth&no에 요것들을 언피벗을 시킬 거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칼럼명은 뭐가 되겠어? 얘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depth 20 star.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피벗 시키면 언피벗2에는 이런 칼럼들을 자, 여기에 언피벗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되돌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오는 칼럼이 행의 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행의 첫 번째 짭에 있는 값들이 이 칼럼명이 되는 거죠. 그죠? 칼럼명 짭 이렇게 해서 플랑 이렇게 나오고 언피벗 하면 요런 모양새로 바뀐다는 거. 요거 먼저 한번 코드를 한번 볼게요. 코드로 먼저 볼 때는 첫 번째는 EMP 테이블을 피벗을 먼저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언피벗해서 모양새를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 볼 거예요. 먼저 피벗절 먼저 볼게요. 앞에서 봤던 예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시키기 전에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게 from절에서 서브 쿼리로 잡이 여기 있는 클락이거나 매니저인 애들만 먼저 갖고 와서 얘를 소스로 사용할 거, 소스 테이블을 사용해서 얘를 가지고 EMP 피벗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생성을 해볼 겁니다. 자, 생성을 해볼 거고 그때 들어가는 건 sum, 쌀, 그리고 count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시키면 얘를 지금 이렇게만 나오고 뭐가 잘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셀렉트 구문 한번 쓸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해서 emp 언더바 그 다음에 언더바 한 다음 피벗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피벗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내면 여기에 이제 방금 생성한 EMP 피벗 테이블, EMP 언더바 피벗 테이블이 여기 이렇게 조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딸 값은 뭐고, 데프트10의 어카운트 GNT, 리서스 GNT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피벗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을 언피벗 시킬 거예요. EMP 피벗 테이블을 요걸 기준으로 해서 언피벗을 시킬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폼은 depthno에 요 들어간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언피벗을 시켜버리면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 거죠. 그죠? 아까 칼럼으로 있었던 게 행으로 들어간 거죠. 칼럼으로 있었던 것들이 행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언피벗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정규 표현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표현식까지 왔어요. 자, 이 과목의 마지막입니다. 정규 표현식은 이거는 제가 앞에서 2장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얘는 만약에 이 정규 표현식 8절 정규 표현식은 시간이 별로 없어.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그러면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2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럼 시간이 많은 상은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는 하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대신에 기출문제로 나온 것만 제가 꼭
필요합니다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유닉스 시스템, 리눅스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식 문법이에요. 그걸 그냥 SQL에 설명하는 거라서 일반적으로 문제도 잘 안 나와요. 50문제 중에 전체 50문제 중에 예를 들자면 한 문제 한이나 봐야 두 문제 나올까 말까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분량이 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와봐야 비중이 매우 작으니까 시간이 만약에 적으면 공부하지 마시라. 아예 포기하시라 깔끔히. 대신에 기출 문제로 나온 몇 가지들만 보시면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정규 표현식에서는. 그래서 기출 문제로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규 표현식이라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문자와 기호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특정한 패턴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은 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들은 특정한 규칙에 따라 조합이 돼서 복잡한 검색 조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클래스 같은 경우는 대괄호 안에 여러 문자를 넣어 하나의 문자 집합을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죠. 메타 문자. 그 다음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문자들이 또 있고, 역슬래시와 W는 같은 거고요. 만약에 역슬래시 D 하면 얘처럼 역슬래시 D 한다 그러면 얘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 역슬래시 대문자 D는 숫자가 아닌 문자를 의미하고 이거 다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하다 보면 그때그때 나오는 정규 표현식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정규 표현식의 문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만 찍어 볼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찍으면 얘는 포직스 정규 표현식인데 자 여기서 요거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찍어 드릴게요. 요거 reg exp sub str 서브 스트링 이렇게 있는데 reg exp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결국 정규 표현식이거든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약자에서 reg 그리고 exp 따서 reg exp라고 부르는 거야. reg exp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 두 개를 따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reg exp 별게 아니에요. 정규 표현식이다라는 의미고 SUBSTR 서브스트링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문자열을 잘라내는 거야. 문자열을 잘라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면 AAAB 즉 A 여기서 보면 AAB라고 하는 요 문자열에서 A, B 일치하는 패턴이 뭐가 있는지 A, B를 일치하는 거는 여기 없죠. 여기 AAB, A, B 일치하는 것들을 찾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A, B 찾는 거죠. C2는 ABB에서 A, B를 찾는 거죠. A와 B가 있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AAB가 여기에 해당을 하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A, 콤마가 아니라 A점입니다. 점. 그래서 패턴에서 점은 뭐를 의미하냐면 임의의 문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 A가 오고 뒤에 B가 온 다음에 가운데 점이 있어서요. 뭐가 와도 상관없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지우고 자, 다시 보면 따라서 A로 시작하고 중간에 어떤 문자가 와도 되며 마지막 문자가 세 번째 문자가 B로 끝나는 문자열을 찾습니다. 그래서 AAB가 반환이 된 거고요. 그죠? 여기는 ABC에서는 AB는 뭐예요? 없죠. 여기서는 ADC, ADC인데 여기에서 A로 시작했지만 B로 끝나는 게 없죠. 그래서 값이 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C4는 널이 나오고 나머지는 요거에 다부분에 맞게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중심적으로 서브 str 요 regexp 서브 스트링 함수 문자열을 잘라내는 거는 얘는 굉장히 잘 나온다. 요 정도만 보셔도 될 거예요. 요거 하나 정도만 보시고요. 다음에
제가 찍는 것만 하시고 여기서는 지금 자세히 이건 거를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시간 많으신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정규 표현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 많으신 분들 보면 되고 나머지 뭐 RAGXP, 레귤러 익스프레션, 서브스트링 다 똑같아요. 이것만 자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 자, 퍼센트가 의미하는 거는 퍼센트랜다. 슬래시. 요 슬래시가 의미하는 건 뭐냐? 점이 의미하는 거는 모든이라는 아까 all이라는 의미로 가운데에 있는 자릿수 A.B 하면 가운데에 있는 자릿수에 뭐가 와도 상관없어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A하고 슬래시가 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A 슬래시 B. 이건 어떤 의미냐면 A 슬래시 B. A 슬래시 B가 가지고 있는 의미 여기 있죠. 레귤러 익스프레션 A 슬래시 B, A 슬래시 B란 얘기는 자, 이거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경로. 자, 윈도우 환경에서 경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백슬래시 이 슬래시죠. 백슬래시. 원래 슬래시는 이렇게 되는 건데 백슬래시를 문자 자체 그대로 사용하려면 이중 백슬래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가 굉장히 많으면 이 두 가지를 빼고 슬래시가 굉장히 많으면 요 앞에 있는 요 두 개 슬래시 두 개는 요 뒤에 오는 게 문자야 라는 거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면 실제로 두 개 빼면 요게 두 개 빼면 두 개밖에 안 남죠. 하나 두 개 빼면 두 개니까 요 두 개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는 이 어떤 그 기호가 아니라 경로 기호 같은 특수 문자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로 인식해줘라는 의미예요. 요 뒤에 나오는 거는. 그러면 요 뒤에 나오는 거 이거 두 개만 찾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일치한다 그래서 요런 형태 요거를 찾는 거 바로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요 역슬래시가 가지는 의미 요건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이제 아시겠죠? 요거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된 건데 요건 한 번씩 때려보면 한 번씩 여기 오른쪽에서 정규 표현식은 이렇게 쳐보면 요게 뭘로 변환되는구나. 혹시나 문제를 풀면서도 애매한 게 나오면 직접 여기다 적어가지고 한번 쿼리를 날려보세요. 실제로 뭐가 나오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만 일단은 봐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분량을 뒤에 이제 자세하게 써놓긴 했는데, 지금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는 요 정도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펄 익스프레션, 펄 정규 표현식 연산자라고 돼 있는데, 얘는 숫자라는 의미고요. ABC 1, 2, 3. 여기서 역슬래시 D라고 한다면 역슬래시 D는 바로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숫자. 그래서 1번 슬래시 D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얘를 C1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숫자를 의미를 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 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얘가 자주 나와요, 얘. 그래서 요거. 얘가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요 D, 대문자 D, 이런 게 자주 나오고, 공백, 이런 게 자주 나옵니다. 네. 다시 펜을 바꿔주고, 네. 그 다음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요거. 라이크 조건. 요 라이크 조건. 정규 표현식에서 라이크는 비슷한 문자를 찾는 거야. 특정한 패턴의 문자를 찾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릴 때 이거 시험에 나와야 하는 것만 하세요. 딴 거 하시지 마시고 다른 거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잘 나오는 것만 하자고요. 그래서 요거 EXP 라이크에서 문자열이 특정 정규 표현식 패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자, 요거 하나. 그러면 이 네임이 A로 시작하는 모든 직원을 찾는 거야. 모든 직원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패턴을 일치하는 것을 또 이렇게 찾습니다. 네, 이퀄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포함한 책 찾기 뭐 쭉 여러 개 있고
아까 이제 리플레이스 함수 같은 경우도 있어요. 리플레이스 함수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나왔으니까 대치하는 함수입니다. 대치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숫자를 뭘로 대치한다? 요 같은 경우는 역슬래시 d가 뭐라고 그랬어요? 숫자라고 그랬죠. 그 숫자 형태를 제로, 0으로 대치할 거야 라는 의미죠. 그래서 앞부분에 대치해야 할 원본이 나오고 뒤에 부분에 대치할 대상에 적용시킬 문자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러면 요걸로 대치하는데 역슬래시 d가 나왔네. 역슬래시 d는 앞에 앞에서 숫자라고 그랬어. 그죠? 그럼 숫자인 부분을 이 함수는 0으로 샵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래 들어가 있었던 게 뭐냐면 1, 2, 3, A, B, C, 4, 5, 6 1, 2, 3, A, B, C, 4, 5, 6 그 다음에 def E, E, F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역슬래시 D가 숫자를 의미하니까 1, 2, 3과 4, 5, 6 이거를 뭘로 대치할 거냐? 샵으로 대치할 거야. 그러면 샵 A, B, C 또 샵이 3개 나오겠죠? 샵 DEF 요게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값이 요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나온 겁니다. 자, 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쭉 다 보시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 저는 어쨌든 시간이 없으면 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찍어준 정규 표현식만 봐도 된다. 라는 거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많으시면 요걸 하나하나 여기 다 쿼리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 쿼리들을 하나하나 찍어보면서 이 값이 어떻게 결과값을 뱉어내는지들을 하나하나 보셔도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정규 표현식 모두 마쳐서 이 과목 2장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